네,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이규진입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혈당콜지 약 평생 먹어도 될까? 이제 이런 내용을 할 건데요. 뭐 혈당콜지 약이 새로운 약은 아니고요.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 지방간염 약을 제가 재밌게 한번 붙여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들으시는 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바로바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과 의사로서 이제 진료를 볼 때 가장 많이 질문을 하는 게 처음에 이제 당뇨를 진단받고 약을 드십시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원장님 그거 평생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나 조금 더 살 빼보고 뭐 인제 운동해 보고 오겠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인제 어떻게 저희가 접근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제가 이 질환들을 왜 같이 한 번에 묶었냐면은 사실은 고혈압, 당뇨, 지방간, 고지혈 이건 전부 다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생기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요. 같은 질환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자, 고혈압 약을 끊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있다입니다. 자, 한 케이스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20대 여성이고요. 사실은 그 20 대가 고혈압 약 먹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인제 워낙 살이 찌니까 거의 100 킬로 가까이 되니까는 인제 혈압이 쪼끔 높아서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었고 인제 5 개월 동안 저희가 인제 이 친구의 경우에는 위고비의 효과를 인제 위고비로 같이 인제 다이어트를 진행을 했었었고요. 한 5 개월 동안 한 21.5 킬로 한 20 킬로 가까이 뺐어요. 빼고 인제 사실은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다이어트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식단인데 이제 친구들은 막 인제 뭐 피자, 햄버거 뭐 이렇게 계속 시켜 먹는데 본인만 뭐 맨날 샐러드 먹고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특히 엄마가 주도해서 식단 관리를 하고 이 친구의 경우에는 하루에 2끼 하고 인제 특히 제가 젊은 친구들 오면은 이런 달달한 음료수, 간식 뭐 이런 거 다 끊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간식을 끊고 운동은 그렇게 심하게 안 했어요. 거의 이 친구는 식단을 위주로 했었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인제 18 킬로 정도 뺐었을 때 그러니까 한 11월 달쯤에 이제 혈압약을 끊었어요. 혈압약 끊고 나서도 계속해서 혈압은 잘 유지가 되고 있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친구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97.5로 시작해서 5 개월 만에 76 킬로로 인제 21.5 킬로 뺐고요. 그중에서 인제 체지방을 14.8 킬로그램을 감량했습니다. 자, 그러면 인제 저희 보시면요. 사실은 몇 킬로를 빼면 고혈압약을 끊을 수 있다 이건 없고요. 저희가 인제 그 대한고혈압 학회에서 2020년 진료 지침을 참고를 하면은 일단은 인제 체중이 나가면은 인제 혈압하고 체중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제 특히나 인제 체중을 빼면 혈압도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인제 이게 제가 체중만 말씀을 드렸지만 운동을 하고 금주를 하고 금연을 하면은 혈압은 떨어집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밤에 잠도 잘 주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인제 공고 사항은 체질량 지수를 25 까지는 인제 감량을 하고 유지를 하라. 그리고 인제 특히 허리둘레는 남자는 인제 35.4 인치, 여자는 그래도 33.5 인치 이하로 이제 허리둘레를 줄여라. 이렇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잠시만 주말에 휴식님께서 주변에서는 약을 먹기 시작하면 몸이 약에 길들여진다는 말도 하는데요. 의학적으로 맞는 표현인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이게 의학적으로 약에 길들여진다는 표현이 저는 잘못된 표현 같은데요. 사실은 인제 제가 지금 계속 설명했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 길들여진다기보다는 본인이 체중을 빼서 약을 끊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틀린 말이에요. 또 특히 뭐 "내성이 생긴다." 뭐 "길들여진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시는데 아닙니다. 본인이 식단 조절하시고 운동하시고 하시면은 충분히 끊으실 수 있습니다. 자, 내일은 K9C 님께서 "계란 하루에 12개 정도 먹어도 괜찮나요?" 이게 인제 사실은 이전에는 뭐 계란 노른자가 콜레스테롤 올린다는 말이 있어서 근데 그게 아니라고 밝혀졌잖아요. 근데 이제 계란이 인제 한 개당 단백질 그램 수를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찾아보시고 하루에 필요한 인제 그 우리 킬로그램 수당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량이 있잖아요. 그 계산해 보시고 드시면 되는데요. 아마 12개 정도는 쪼금 '하루 권장량이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다음에 천천히 살자님께서 혈압약을 먹고 나서 어지럽거나 기운이 빠진 느낌이 듭니다. 이건 혈압이 너무 떨어진 건지 몸이 적응하는 과정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봐서는 혈압이 너무 떨어진 것 같습니다. 혈압이 떨어진 경우에는 이렇게 쥐구 중심에서 누가 내 몸을 땡기듯이 자꾸 이게 몸이 깔아앉고요. 너무 기운이 없고 특히 앉았다 딱 일어났을 때 핑 도는 어지러움이 있으면은 혈압약이 본인 몸에 비해서 세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의사들이 진료실에서 이제 진료하기 직전에 병원에서 혈압을 잰 거 가지고 저희가 약의 용량을 조절하는데요. 근데 실제로 병원 오면 좀 긴장하셔서 집에서보다 10 정도 더 올라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쿠팡이나 네이버에 보면 가정용 혈압계 굉장히 좋은 것들 많거든요. 그래서 주문하셔서 집에서 계속 재보세요. 언제든지 뭐 일어나서도 재고 자기 전에 재고 뭐 드라마 볼 때도 재고 그래서 평균을 내서 그걸 베이스로 진료 보실 때 가지고 가셔서 원장님 제가 뭐 한 달이든 석 달마다 가시면은 평균적으로 혈압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면 사실은 이제 주치의께서 그걸 가지고 혈압약을 인제 처방하시는 게 훨씬 인제 우리 환자분들께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션킨 님께서 고혈압 약을 끊으려면 평상시 혈압 120 에서 80 범위 안으로 유지되어야 하나요? 네 저희가 한 고 정도를 저희가 인제 옵티멀하게 보고 있고요. 고 정도를 목표로 두고 있고 사실은 인제 끊었을 때 한 뭐 한 달 내지 석 달 정도 끊었을 때도 평균적으로 그 혈압이 120에 80이 유지되면은 '이분은 끊어도 되구나.'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혈압약을 먹든 끊든 우리는 목표는 한 120에 8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미드나잇 님께서 당화혈색소 11.3 인데 관리를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될까요? 이거는 지금 관리의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저희가 당화혈색소 9가 넘으면 일단 인슐린 쓸 정도로 혈당이 많이 높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과 동시에 관리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하고 이게 아니고요. 일단 먼저 치료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얼른 병원 가 보세요. 자 그다음에 좀 이따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또 당뇨 이야기를 할 건데요. 당뇨약도 끊을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인제 사실은 당뇨약을 끊는다는 거는 어떤 완치는 아니고 사실은 뭐 완치는 내가 췌장을 갈아 끼우거나 뭐 사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 완치의 개념보다는 관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인제 뭐 끊어 보는 경우는 인제 당뇨가 관해가 됐다. 이 기준은 적어도 3 개월 이상 약 먹지 않고 저희가 당화혈색소가 6.5 부터가 당뇨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약을 안 먹고 3 개월 동안 내가 인제 혈당이 당화혈색소가 6.5 미만으로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당뇨 전 단계로 유지가 된다. 이러면은 당뇨약을 이제 당뇨가 관해됐으니 안 먹어도 되거든요, 약을. 그래서 제가 요런 케이스들을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케이스는 인제 본인이 근육량을 키우고 체지방을 빼면서 당뇨가 조절된 케이스인데요. 이분은 50대 남성분이셨는데 본인이 당뇨 있는 걸 하나도 모르셨어요. 그냥 종합 검진을 했는데 당뇨가 이제 나왔거든요. 당화혈색소가 6.5 부터가 당뇨인데 무려 9.7이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인제 인슐린을 쓰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은 인제 인슐린 쓰기 싫다 해서 저희가 이제 당뇨약을 하면서 이제 본인이 조절을 하셨는데요. 이분의 경우에는 인제 당뇨 가족력이 있었고요. 또 인제 술을 좀 많이 드셨어요. 그리고 인제 비만이었는데 저희가 인제 BMI가 25 부터는 저희가 인제 비만이라 하거든요. 근데 27.4 였고 근데 이분은 평소에 또 운동을 하셔서 근육량은 괜찮으셨어요. 그리고 체지방량이 좀 많았었고 그랬는데 이분이 어쨌든 5 개월 동안 체중은 그렇게 많이는 안 빼셨어요. 근데 인제 체중보다는 오히려 체지방을 더 많이 빼셨고 근육량을 살짝 올리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인제 보시면은 처음에는 인제 9.7로 왔었으나 계속해서 인제 당뇨약은 뭐 썼냐면 제가 이 트루리시티라고 GLP-1 아고니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다이아백스랑 트루리시티 뭐 요렇게 해 가지고 쭉 해서 많이 좋아지셨거든요. 6.1 까지 떨어지고 처음에 인제 이분이 오셨을 때 중성 지방 높고 인제 당화혈색 높고 이분은 인제 그 술을 많이 드셔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은 사실은 당뇨를 끊어도 되지만 인제 본인께서 사실은 인제 여러분도 뭐 들어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트루시티나 다이아백스 같이 메포민이나 GLP-1 아고니스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제 항노화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서 오히려 쪼끔 쓰시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분은 쪼금 그냥 쓰고 계시는데 아마 끊어도 6.5 까지는 안 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당뇨를 인제 조절하게 된 거는 인제 술을 끊으시고 원래 또 운동도 하셨지만 좀 근육량을 많이 키우시고 또 연속 혈당 측정기를 굉장히 잘 이용하셨어요. 처음에 당뇨를 진단받으시고 연속 혈당 측정기를 굉장히 인제 계속 달아서 계속 본인의 혈당을 모니터하면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인제 그렇다고 마른 비만도 있고 사실은 인제 췌장의 기능이 다 떨어져서 당뇨가 온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굳이 인제 이렇게 체중을 빼는 당뇨약을 선택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인제 사람마다 다 당뇨약을 똑같이 쓰진 않습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인제 체중 감량 체지방을 좀 빼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체중 감량에 효과 있는 당뇨약제로 제가 세팅을 해 드렸고요. 또 중요한 거는 뭐 제가 인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인제 당뇨의 원인을 알아보고 치료를 들어가기 때문에 다 비슷하게 하더라도 이분은 이제 노력을 본인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조절이 잘 된 케이스라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9.7 에서 6.1 로 간다는 게 쉬워 보이지만 이건 약의 효과도 있지만 본인께서 그렇게 체지방량을 많이 빼고 또 근육량을 올리셨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그리고 사실은 인제 뭐 술 드시는 분 아시잖아요. 뭐 다이어트나 금주 뭐 금연 이거는 정말 뭐 이렇게 하신 분들은 뭐 독한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우스갯소리도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본인이 노력하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잠시 그 사이에 질문 하나 받을게요. 한송이 님께서 부정맥도 있고 혈압약,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인데 비뇨기과 약을 복용하고 저혈압이 와서 혈압약은 빼고 베타 차단제만 먹는데도 저혈압이 와서 힘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까요? 네. 비뇨기과 약을 아니면 비뇨기과 약을 원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좀 조절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베타 차단제는 그렇게 혈압을 떨어뜨리진 않거든요. 그리고 혈압이 떨어지는 이유가 저희가 혈압 근데 만약에 인제 저희가 사람마다 저희가 인제 혈압이 떨어져서 만약 기분이 너무 처지고 힘이 드시면은 일시적으로 미도드린이라는 약을 써볼 수도 있긴 한데요. 일단은 뭐가 원인인지를 한번 다시 좀 잘 봐야 되겠고 비뇨기과 약도 다시 한번 더 세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참지 마시고요. 본인이 약 먹고 불편한 증상들은 처방했던 원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약을 좀 용량을 줄이든지 다른 종류로 바꾸든지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생활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착한 맛 던지네스 통계님께서 05년부터 혈압이 158에 98, 150에 90, 자심실 비대가 나와서 프리토 40mg 시작해서 현재 프리토 플러스 40점 아모디팜 먹고 있습니다. 현재 정도 유되고 이런 경우 감량할 수 있을까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지금 자심실 비대가 있어서 최대한 약을 쓰면서 더 이상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약을 끊는다가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인제 저희가 이제 최대한 뭐 끊어 보면 좋죠. 끊어 보면 좋긴 하지만 끊어서 실이 더 많다면은 최소 용량으로 유지하시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근데 자심실 비대가 왔다고 하면 인제 고혈압으로 인한 자심실 비대가 가장 의심이 되는 상태고 이런 경우는 계속해서 혈압을 어느 정도 안정권으로 유지하시는 게 좋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인제 제가 정확한 상태는 모르지만 뭐 운동이나 금주 근연을 통해서 조금 체중 감량도 하시고 해서 좀 조절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약을 끊는 데 초점을 두지 마시고요. 일단 먼저 생활 습관 개선하고 차근히 원장님하고 상의하셔서 끊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케이스 한번 보시면요. 이분은 처음에 오셨을 때 소화불량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검사를 하다가 인제 술을 하루에 데일리로 요즘에 데일리로 좀 안 인제 이렇게 뭐 생활이 불규칙하시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인제 술을 되게 많이 드셨던 분이시고 소화가 안 된 이유는 간 수치가 많이 올라서 소화가 안 돼서 오셨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도 원래 당뇨가 없었는데 술로 인해서 인제 당뇨가 온 케이스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간 수치도 지금 77이 정상인데 뭐 1150 으로 올라 있고 간도 이렇게 부어 있고 복수도 차 있고 그리고 인제 당화혈색소도 무려 9.3 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인제 환자분들이 매일매일 인제 인슐린 치료는 인제 주사 치료니까 처음에 진단을 인제 인슐린 치료할 만큼 굉장히 인제 당이 심해서 오시는 분들은 좀 거부를 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가 일단은 인제 주사로 인제 매일매일 병원에 오시게 해서 주사로 인슐린을 인제 제가 좀 놔 드리면서 쪼끔 된 다음에는 먹는 당뇨약을 했는데요. 이제 본인도 굉장히 인제 본인 몸 상태에 충격을 받으시고 인제 그때부터 바로 금주를 하셨어요. 금주를 하시면서 인제 쭉 바로 좋아지셔서 당화혈색소는 9.3 이었던 분이 지금 뭐 5.1 까지 5.8 로 넘어갔었고요. 5.8 로 정상화됐었고요. 그렇게 되고 인제 간 수치도 많이 좋아지셨고 그렇게 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인제 술을 끊고 당뇨가 굉장히 좋아진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제 이분 같은 경우는 체중을 많이 빼셨어요. 83.9 킬로그램에서 인제 체중을 15 킬로 정도 빼셨거든요. 근데 15 킬로 중에서 체지방만 거의 12 킬로를 빼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당뇨가 굉장히 좋아지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뭐 "비만약을 먹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이분은 따로 비만 뭐 위고비나 마운저를 하신 것도 아니고요. 그냥 당뇨고 그때 인제 BMI가 25가 넘어서 저희가 인제 트루시티로 인제 했던 케이스인데 우리가 사실은 어 매일매일 조그마한 생활 습관 변화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분이셨기 때문에 제가 당뇨로 오시면은 일단 여성분들이 좀 어느 정도 중년 이상인 분들은 굉장히 인제 밥도 좋아하시고요. 떡도 좋아하시고 아니면 빵이나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일단 간식은 다 끊게 하고요. 특히 밥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인제 쪼금 뭐 예를 들어서 밥 먹기 전에 삶은 계란 2 개를 먼저 드시고 밥을 드시라고 해요. 그러면 밥을 이제 옛날보다 많이 못 드시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입니다. 그리고 인제 특히 본인이 요리해서 드시는 집밥을 드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계절에는 뭐 어떤 인제 그런 무밥을 해서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버섯밥 여러 가지 인제 뭐 아니면 콩나물밥이라든지 어차피 밥을 인제 드실 때 조금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또 특히 인제 이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밥의 식단의 변화를 뒀고요. 간식을 다 줄이셨고 특히 인제 식후에 산책을 하셨어요. 그래서 또 다행히 같이 인제 산책하시는 인제 가족분이 계셔 가지고 이제 재미가 인제 있으신 거죠. 그렇게 하면서 살을 굉장히 많이 빼셨고 그래서 인제 당이 굉장히 좋아진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인제 당도 7.5 에서 이렇게 6.6 까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좋아지셨고 인제 여기 인슐린 저항성도 우리가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체중이 빠지다 보니까 인슐린 저항성도 2.5 부터가 높다고 보는데 3.21 에서 1.49 까지 인제 살이 빠지면서 인슐린 저항성도 좋아지니까 훨씬 좋아지셨던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다른 케이스는 8 개월 동안 이분은 인제 위고비를 사용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위고비랑 똑같은 성분의 당뇨로 허가받은 게 오젬픽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 트루시티나 위고비 마운저로 뭐 이런 것들은 당뇨하고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쓰시는 분들은 당뇨약을 쪼끔 감량을 하거든요. 그래서 감량을 해야지 저혈당이 안 오기 때문에 제가 쓰는 이제 당뇨약은 좀 줄이면서 위고비를 쓰면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인제 8 개월 동안
인제 12kg 감량을 했는데 2kg 쪄서 한 10kg 정도 감량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도 막 특별히 엄청 하신 건 아니고요. 그냥 일상 이제 식사를 하시고 저녁을 굉장히 신경을 쓰셨어요. 그래서 저녁은 사실은 남자분이 달걀 2 개로 힘드실 건데 달걀 2개 드시고 인제 계속 걷기 운동하시고요. 그렇게 하면서 당이 굉장히 좋아진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6.7 이었다가 당화혈색소가 한때 7.2 까지 올랐다가 이제 5.7 까지 떨어졌고요. 인슐린 저항성도 2.98 에서 지금은 1.06 까지 좋아지셨고 나머지 뭐 간 수치라든지 요런 것들도 좋아지셨습니다. 그다음에 이분도 인제 이분은 인제 40대 여성분이신데요. 몸무게가 130 킬로에서 98 킬로까지 6 개월 동안 약 32 킬로 체중 감량을 하셨고요. 이분도 당뇨, 고혈압, 고지혈, 지방 간염약을 드십니다. 체지방만 거의 뭐 한 18 킬로 거의 19 킬로 빼셨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분 같은 경우는 이런 간 수치가 이게 간 수치거든요. 그래서 요때는 쪼끔 약을 잘못 드셔 간 수치가 많이 올랐지만 어쨌든 간 수치도 지금은 간장약을 안 먹어도 정상으로 돼 있고요. 당화혈색소도 7.9 에서 지금은 5.9 까지. 근데 저희가 인제 계속 살을 뺄 계획이라서 아직까지는 메포민 인제 다이아백스라든지 트루시티 같은 약은 계속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그 인슐린 저항성도 인제 체지방이 많이 빠지면서 4.62 에서 1.67 까지 인슐린 저항성이 정상화되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뭐 당뇨, 고혈압, 고지혈, 지방간은 전부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생기는 같은 뿌리이기 때문에 이게 체지방이 빠지면서 내장 지방이 빠지면은 이게 다 같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다 같이 좋아진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케이스도 우리가 젊은 분들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이분도 거의 70대 후반인 인제 어머니신데요. 인제 이분도 처음에 인제 제가 당뇨약을 다시 세팅을 다시 해 드렸어요. 다시 해 드리고 인제 오실 때마다 제가 몸무게 여쭤보고 요즘에 식단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보고 이분도 제가 제일 처음에 요청드렸던 게 떡 금지예요, 떡 금지. 사실은 떡이 맛있긴 한데 떡에는 쌀도 있고 만들 때 보면은 설탕도 굉장히 많이 넣거든요. 그래서 떡, 뭐 대봉, 곶감 요즘 같은 요런 계절에는 요런 것들 인제 간식을 다 인제 그거 했었어요. 다 드시지 말라 하고 이제 간식을 끊고 인제 식단도 굉장히 신경 쓰셨거든요. 그리고 인제 연세 있으신 분들은 제가 항상 단백질 섭취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려요. 우리 특히 엄마들 보면은 그냥 뭐 혼자 밥 먹고 하실 때 보면 그냥 뭐 쌀밥에다가 뭐 젓갈 이런 식으로 드시거든요. 그러면은 당이나 고혈압엔 다 안 좋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뭐 계란찜이라든지 두부라도 드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렇게 하셔서 어쨌든 체중 감량을 하셔 가지고 좋아지셨습니다. 보시면은 인슐린 저항성도 10.02 에서 엄청 높으셨죠. 2.5가 높은데 지금은 2.97 로 아직 높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떨어지셨고요. 당화혈색소는 그렇게 많이는 안 떨어졌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당뇨약을 계속 제가 줄였어요. 그래서 이분 케이스를 들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분들도 하실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드시고 대사가 많이 떨어지셔도 본인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당뇨약을 끊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당뇨약을 알수를 많이 제가 줄여 드렸어요. 줄이더라도 당화혈색소가 더 뛰지 않았다. 이게 이가 있고요. 오히려 더 떨어지셨고 그다음에 인제 이런 케이스도 있고 그래서 여기 인제 제가 당뇨를 어떻게 이분들이 인제 약을 끊거나 인제 많이 줄였는지 제가 노하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블루베리 님께서 공황장애 이후로 병원 혈압이 높게 나와서 24 시간 혈압계를 해 보니 정상이었어요. 약은 필요 없나요? 그러니까 이게 24 시간 혈압계 해 보니 정상이었다면 근데 또 그게 계속 혈압이 들쑥날쑥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한번 선생님께서 24 시간 혈압계만 해 보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케이스와 같이 저희가 인제 가정용 혈압계를 하나 구매하셔 가지고 계속 한번 재 보세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내가 혈압이 140 또는 90을 넘어간다 평균적으로. 그렇다고 하시면은 약을 아주 살짝 드셔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양미자 님께서 저는 69세 여성이시고요. 혈압약 노바스크 먹은 지 10 년째 복용하고 있습니다. 혈압약 먹으면 입안이 쓰고 입마름이 생기는지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혈압약도 그럴 수 있지만
또 인제 나이가 드시면은 모든 분비들이 인제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어떤 소화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오는 점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입마름 굉장히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너무 힘드시면 뭐 원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약을 좀 바꿔 보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산책하는 날들 님께서 공복 혈당이 110 에서 120 사이로 계속 나와서 당뇨 전 단계라고 들었습니다. 이 단계에서도 약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나요? 저희가 공복 혈당이 110 에서 120 사이라고 하면 당뇨 전 단계이긴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저희가 검사하기 위해서 포도당 부하 검사라든지 하다못해 당화혈색소라도 측정을 하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시고 하시면 되는데요. 당뇨 전 단계라고 하면은 약을 쓰는 것보다는 일단 본인의 인제 체중을 한번 재셔서 내장 지방이 많다 인바디 해 보시면 되거든요. 뭐 헬스장에 인바디 있으면은 BMI 보시고 내가 만약에 비만이라면은 일단 정말 이게 정확하게 당뇨 전 단계가 맞다고 하시면은 인바디 해 보시고 인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바디 했는데 BMI가 25가 넘는 비만이고 내장 지방이 뭐 10이 넘는다 하시면은 체중 감량부터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연속 혈당 측정기라고 저희 뭐 덱스콤이나 리브레 들어보셨을 건데요. 고것도 한번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보면 실제로 내가 식사 후에 어떻게 혈당이 뛰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런 데이터가 요즘에는 인제 본인 휴대폰으로 다 가고 그런 걸 가지고 가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인제 의사랑 상담을 하시면은 오히려 산책하는 아이들님께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시면요. 자, 당뇨 탈출을 인제 이분들은 어떻게 했었을까? 자, 이전에는 우리가 혈당을 알 수 있는 방법에는 이렇게 병원 가면 이렇게 손끝에 이렇게 딱딱 해서 바로 딱 이렇게 혈당 재보는 거 있죠. 그런 인제 손끝에서 혈당을 재보는 방법이 있고요. 또 우리 체열 인제 뭐 검진 받고 나면 체열하죠. 근데 인제 요런 연속 이렇게 쪼매난 거 요거 이게 팔뚝에 붙인 거 있잖아요. 이게 연속 혈당 측정기입니다. 이거는 어떤 원리냐면요. 우리가 피부 여기가 피부예요, 피부. 피부에 이렇게 팔뚝에 아까 붙였잖아요. 이런 기계를 딱 붙여 놓으면 우리가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면은 포도당이 이렇게 인제 우리 몸에 올라오 인제 혈액으로 들어오잖아요, 포도당이. 그럼 이 포도당은 우리가 인제 이게 습자지에 물이 싹 이렇게 번지듯이 우리 이 피부 밑에 간질이 있습니다. 이 간질에 슥 포도당이 인제 이렇게 쫙 가요. 이 삼투압에서 쫙 가면은 이 우리 인슐린이 분비된 인슐린이 이 포도당을 세포로 가지고 가죠, 여기 세포로. 그러면은 인제 그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이용을 하는데 이 인제 우리가 연소혈당 측정기에 요렇게 조그마한 아주 머리카락보다 가는 센서가 있어요. 이 센서가 요 간질에 딱 있으면서 이 들어오는 포도당의 농도를 측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한 인제 계속 뭐 1 분이나 5 분마다 계속해서 우리한테 데이터를 주는 거예요, 24 시간 동안. 그래서 이 기계마다 틀리긴 하지만 10 일에서 2 주가량 우리가 계속해서 24 시간 나의 혈당을 모니터할 수 있어요. 다만 이 모니터는 인제 이게 혈당이 사실은 이거는 혈당이라기보다는 조직당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혈당하고는 이제 가끔 궁금하신 분들이 이것도 달고 집에 가셔서 본인 혈당기로도 재시고 이것도 재요. 그러면은 시간차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혈당이 먼저 올라가고 이 인제 혈당이 올라간 다음에 조직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차는 있겠죠. 그래서 한 5 분에서 15분 정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거 인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덱스콤이나 리브레 그래서 계속해서 많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 갈수록 이제 사이즈가 굉장히 인제 얇아지고 사이즈도 작아지어서 많이 얼어먹고 뭐 샤워 정도는 가능하고요. 다만 인제 뭐 탕목욕이라든지 사우나 요런 데는 쪼금 인제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계가 고장 나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를 이용을 하시는데요. 왜 하셔야 되냐면은 우리가 보통 당뇨가 있는 분들은 70 에서 180 까지를 저희가 인제 괜찮은 혈당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혈당을 스파이크를 치면 스파이크가 이렇게 인제 혈당이 급격하게 로켓처럼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제 뭐가 많이 분비되겠어요?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죠. 근데 우리는 인슐린을 '혈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이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인슐린을 우리가 바꿀게요.
살찌는 호르몬이라고 머릿속에 싹 박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인슐린은 우리 포도당을 우리 세포에 넣기도 하지만은 이제 남은 포도당을 다 지방으로 넣어 버려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가 많다 생각하기 때문에 지방 분해를 억제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인슐린이 계속 많아지다 보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유발이 돼서 계속해서 살도 찌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왜 연속 혈당 측정기를 이용을 해야 되냐면은 이 혈당이 그만큼 높게 치면은 내 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은 내 몸속에 인슐린이 많다고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고봉밥이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말 인슐린이 중요하다는 거를 깨닫고 저는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일단은 거의 연속 혈당 측정기를 다세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연세가 있으셔도 그냥 저희가 달아 드리고 보내 드리면 어쨌든 데이터는 인제 환자분의 휴대폰에도 가지만 저희 병원에서도 인제 그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제 그걸 계속 보면서 인제 관리를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걸 봐야지 제가 기존에 뭐 약을 드셨든 제가 새로 시작을 하든 그 약을 용량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인제 어쨌든 인제 제가 인슐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제가 옛날에 인제 제 옛날 직장에 인제 저희 내시경실에 아주 날씬한 간호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밥 먹잖아요. 근데 너무 날씬해. 날씬한데 이제 그 친구들 밥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옛날 우리 어르신들 시골 가면 이렇게 고봉밥 먹잖아요. 진짜 고봉밥을 먹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근데 너무 날씬해. 근데 이제 제가 물어봤죠. 근데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인제 아가씨고 뭐 애도 안 낳고 나이도 젊고 대사도 잘 되겠죠. 근데 이 친구가 특징이 있었어요. 제가 뭘 깨달았냐면 이 친구는 밥밖에 안 먹는 거예요. 간식을 일절 안 먹어. 밥밖에 안 먹고 저는 뭐가 문제였냐면은 아침을 안 먹고 출근해요. 그래서 병원 식당을 먹는데 저는 진짜 살찔까 봐 진짜 조금만 먹었거든요. 근데 저는 뭐가 문제였냐면 인제 출근을 할 때 인제 약간 달달한 그런 커피를 사 가고 그다음에 인제 뭐 초콜릿이나 이런 거를 사 갔던 이유가 이제 오전에 내도록 내시경실에 있으면 내시경이 사실은 노가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체력이 딸리니까 계속 틈틈이 진료 시간이나 내시경 틈틈이 이제 계속 초콜릿을 먹었어요. 초콜릿이나 이런 단 걸 먹으니까 이렇게 혈당이 치겠죠. 올라가겠죠. 특히 인제 달달한 커피 같은 경우는 안에 과당이나 이런 인제 액상 과당이 들어 있으니까 얼마나 혈당이 올라가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쪼끔 떨어져야 쭉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인슐린이 낮게 유지돼야 되는데 인슐린이 좀 떨어지려면 또 제가 뭘 먹어서 올라가고 또 먹으면 올라가니까 항상 인슐린이 높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인제 저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아 원장님 저는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고 정말 먹는 거 적은데 왜 저는 살이 안 빠지고 살이 찌나요?" 하는데 다 이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항상 제가 여쭤보거든요. 제발 식사를 한 끼든 두 끼든 제대로 드시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리고 간식 다 끊으시고 그래서 그 박영호 선생님이신가 그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당신이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먹어서 살이 찐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이유예요. 그래서 인제 제대로 그러니까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제가 식사부터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식사를 당뇨 있는 분들은 식사를 거르게 되면 저혈당이 와서 잘못하면 저혈당이 더 무섭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식사를 두 끼 내지 세 끼를 꼭 잘 인제 챙겨 드시고 간식을 다 끊게 하세요. 끊게 하고 식단 자체도 인제 혈당을 당 스펙을 치지 않는 식단으로 제가 짜 드리거든요. 그래서 요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속 혈당 측정기를 활용하고 왜냐하면 이게 본인 눈에 보이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굉장히 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꼭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술을 끊어야 되는 이유는 일시적으로 술을 드시면 저혈당이 오긴 하지만 왜냐하면 인제 알코올이 인제 세포로 또 당을 끌고 들어가거든요. 하지만 인제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면서 이제 당 신생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고 또 아시죠? 거의 탄수화물, 단백질보다 이 알코올이 칼로리가 7 킬로칼로리인가 해서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많이 마시면 또 특히 요즘에 되게 맛있는 술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고혈당이에요. 그래서 혈당도 오르고 살도 굉장히 잘 찝니다. 그리고 다른 약물하고도 작용을 있고요. 또 얘가 또 인슐린 저항성도 올려요. 그래서 절대 저희가 일단 살 빼시려면 정말
술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 연시에 제가 계속 우리 다이어트 인제 비만 치료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계속 잔소리하는 게 연말 연시에 술 먹으면 일주일 노력한 거 다 날아간다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정말 그래요. 뱃살 바로 찌거든요. 그래서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인제 아까 그 환자분들 보면 환자분 중에 한 분은 운동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체지방도 많이 빼시고 근육량도 올려서 체중은 그렇게 안 줄었지만 근육량 때문에 안 줄었지만 체지방 많이 빼셔서 이 혈당이 굉장히 좋아지신 분 있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우리가 근육이 제2의 췌장이라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인제 우리가 간, 지방세포, 근육은 우리 몸에서 혈당을 다 쓰는 인제 장기거든요. 그래서 근육은 반드시 키우셔야 돼요. 그다음에 인제 당뇨약 중에서 살이 찌는 당뇨약이 있고요. 살이 빠지는 당뇨약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당뇨가 온 이유가 내가 인슐린 저항성 그러니까 내장 지방이 많고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왕 당뇨약을 쓴다고 하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당뇨약을 쓰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손쉽게 쓸 수 있는 게 트루시티고요. 지금 2026년 뭐 초반에 1 월부터 뭐 지금 위고비나 마운자라 같은 경우도 이제 급여로 돼서 환자분들께서 당뇨 진단 받으신 분들은 제가 인제 아직 급여 조건이 제대로 안 나와서 제가 뚜렷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쨌든 인제 그 제약회사로서 들은 바로는 인제 2026년 이제 초부터는 이제 급여화된다. 그러면은 훨씬 인제 그래도 한 10만 원 넘는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뭐 30만 원, 40만 원 뭐 이렇게 하니까 '훨씬 좀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좋아지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SGLT2라는 억제제가 있습니다. 뭐 우리 많이 이거 지금 쓰시는 환자분도 계실 거예요. 뭐 포시가 자디앙, 뭐 슈글레, 엠블로 이런 약들이 있는데요. 다파프로 이런 약들이 있는데 이 약은 이 콩팥에서 우리가 인제 콩팥이 걸러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제 콩팥은 인제 우리가 노폐물은 빼주고 영양분은 다시 재흡수를 시키는데요. 이게 인제 신장에서 근위세뇨관에서 이제 걸러진 포도당을 다시 재흡수를 합니다. 근데 이 재흡수하는 GLT2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거를 억제함으로써 다시 흡수 안 되고 그냥 오줌으로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인제 소금하고 당이 빠지게 인제 하거든요. 그러면은 인제 이런 약을 쓰시는 분들은 마치 우리가 하루에 인제 200에서 300kcal 그러면 우리가 햇반으로 치면은 하루에 내가 햇반 작은 공기 한 공기를 덜 먹는 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다이어트에 도움되고 인슐린 저항성도 좋게 해 주고 특히 인제 이 나트륨도 같이 소변으로 빼주기 때문에 좀 붓기도 빠지고요. 또 혈압도 좀 떨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요것도 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직접적으로 다이어트가 되진 않지만 이제 인슐린 저항성을 좋게 해 주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거의 약방의 간초처럼 저는 굉장히 많이 씁니다. 굉장히 많이 쓰고요. 뭐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뭐 글루코파지, 다이아백스 이렇게 쓰는데 저는 이제 사실은 당뇨가 간에가 와도 이게 항노화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너무 많아서 저 같은 경우는 약하게 조금 깔아 준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하여튼 좀 깔아 줘요. 사실은 약을 끊어도 되지만 이 뭐 트루시티라든지 메포민 같은 경우는 제가 인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인제 환자분이 그래도 끊어 보고 싶다면 끊고 안 그러면 쪼끔 인제 최소 용량으로 유지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좋은 약들도 있으니까 인제 가시는 병원 원장님들하고 상의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 여기서 질문 한번 받아 볼게요. 김치 치즈 피자님께서 콜레스테롤 약을 먹고 수치가 정상으로 내려오면 그때는 약을 끊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약 덕분에 정상인 건가요? 당연히 예를 들어서 내가 금주, 운동, 체중 감량 이런 거 안 하시고요. 특히 인제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인제 포화 지방을 많이 먹어도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도 올라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식단 변화를 안 하시고 노력을 안 하시고 당연히 요즘엔 약이 너무 잘 나와서 약을 한 1-2 주만 먹어도 다시 피 검사해 보면 너무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약 덕분이시고요. 일단은 내가 그분의 인제 뭐 때문에 내가 콜레스테롤 왔는지 특히 인제 여성분들은 사실은 인제 젊은 남자분들은 술 줄이고 살 빼면은 콜레스테롤 약 끊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인제 경동맥 초음파를 해서 이미 동맥경화가 시작되신 분들은 쪼금 약 끊지 말고 계속 쓰자고 설명을 드리고요. 특히 인제 또 끊기 힘드신 분들이 인제 갱년기 여성분들은 이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콜레스테롤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분도 좀 끊기는 힘들고요. 그 외에 내가 인제 잘못된 식생활
식생활 습관, 비만으로 인해서 콜레스테롤이 이제 일시적으로 올랐던 젊은 분들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체중 감량하고 요렇게 이제 조금 끊어 보고 계속해서 한 3 개월 정도 이제 계속해서 낮게 나오면은 이제 끊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루 님께서 당뇨약을 먹고 있는데 모임에서 술 한 잔 마신 후에 귀가 먹먹해지면서 실신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귀가 먹먹해지면서 힘이 빠져서 겁먹은 적이 있어요. 당뇨랑 귀가 먹먹해지면서 실신하는 게 관련이 있나요? 혹시 인제 저희가 술을 드시고 나면 뭐 한 3-4 시간 아니면 새벽녘까지 술 종류에 따라서 좀 틀릴 수는 있지만 저혈당이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거기다 당뇨약을 또 먹고 있으면은 이게 인제 실신이 약간 '저혈당에 의한 실신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인제 사람마다 증상이 또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뭐 저혈당인 경우 어떤 분들은 좀 눈에 시력이 막 이렇게 눈이 2 개로 보이면서 시력이 떨어진다고 표현하신 분도 있고 굉장히 졸음이 쏟아진다는 분도 있고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마루 님께서는 계속해서 인제 연속 혈당 측정기를 꼭 인제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고 인제 혈당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인제 뭐 술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당뇨약 자체를 지금 세게 드실 수도 있고 하니까 꼭 한번 해 보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일단 뭐 이제 데이터가 없지만은 하신 말씀으로 들어보면은 아마 '고때 저혈당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다음 다시 보시면은 지금 인제 콜레스테롤을 끄는 분인데요. 자 이분은 인제 90 에서 70 킬로 인제 사실은 우리가 인제 다이어트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칼로리를 줄이셔야 돼요. 그거 안 줄이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칼로리 줄이시고 운동 많이 하셔 가지고 보시면은 22년대 90 킬로그램일 때 지방간이 여기 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장하고 비슷한 인제 색깔이어야 되는데 보시면 하얗게 보이잖아요. 이게 지방간이에요. 반대로 25년에 한 20 킬로 정도 빼고 나서는 요 간 색깔하고 콩팥 색깔하고 거의 똑같죠, 밝기가. 그래서 지방이 다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간이 없어진 케이스입니다. 똑같은 분인데. 그래서 보시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살이 빠지면서 20 킬로 정도 빼시면서 저희가 인제 그 간 수치도 여기 보시면 간 수치도 다 정상화되고요. 콜레스테롤 좋아지셔서 고지혈약, 지방간염약 싹 다 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인제 고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인제 대한간학회에서는 인제 체중을 빼시라. 그리고 인제 체중의 10% 이상 빼시면은 지방간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총 에너지를 섭취를 줄여라. 운동을 하시라고 돼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시간이 얼마서 빨리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저지방, 저탄수화물 둘 다 좋고요. 근데 저탄수화물이 더 좋고 어쨌든 총 에너지 섭취를 이제 줄이시고 식단은 지중해 식단이 좋다고 합니다. 그 운동은 주 인제 3회 이상 30분에서 60분 이상 하시고요. 중등도 이상의 인제 강도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등도 이상은 좀 빠르게 걷기, 뭐 정원 가꾸기, 천천히 자전거 타기 요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술은 제가 보니까 인제 술도 줄이라고 하는데 제가 뭐 한번 검색을 해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이슬 프레시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보면 참이슬 프레시로 봤었을 때 남자는 주 4 병 이하, 여자는 3 병 이하로 줄여야지 인제 그러니까 비알코올성이에요.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있는 분들은 음주를 줄이는데 이 정도는 좀 해라 이렇게 권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피오글리타존이나 메포민을 이용해 볼 수도 있는데 아까 인제 요때가 옛날에 2021년이라서 지금은 인제 세마글루타이드 그러니까 위고비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 간염 치료도 승인됐기 때문에 요런 약들도 위고비나 마운자로도 인제 곧 승인된다 하거든요. 그래서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비타민 E, 오메가3 그다음에 뭐 스타틴 요런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도 체중 감량 후에 간 수치가 인제 요렇게 여기 간 수치거든요. 싹 정상화된 케이스입니다. 당화혈색소도 물론 좋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체중이 100 킬로였는데요. 92죠. 얼마 안 빼도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내장 지방 줄어들면서 싹 많이 빨리 좋아지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뭐 들어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스위치 온 다이어트. 이거 탄수화물을 굉장히 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체지방 조금 빼셨는데도 이분은 굉장히 효과가 좋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또 뭐 스위치 온 다이어트 조금 더 해서 조금 더 뺀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고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분은 제가 아주 오래돼서 지금 케이스를 못 들고 왔는데 30대 환자분이셨는데 고혈압, 고지혈, 당뇨, 지방간 다 있으셨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우연하게 주짓수에 재미를 붙이셔서 운동하다 보니까
술 끊고 운동에 완전히 운동 너무 재밌어서 운동만 하다가 15kg를 빼신 거예요. 그러면서 약을 싹 다 끊으시고 인제 완전히 주짓수 매니아가 되셔 가지고 그 이후로는 약탈을 한 번도 안 오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제 환자분들한테 오시면은 뭐 걷기라든지 아니면은 하다못해 뭐 어떤 재미를 붙일 수 있는 운동을 꼭 하나 한번 취미로 만들어 보시라고 안내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환자분들의 케이스를 가져온 이유가 인제 우리가 뭐 거창하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 내가 헬스를 뭐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실생활에서 특히 뭐 식후에 뭐 방 청소를 한다든지 바로 뭐 설거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아파트 한 바퀴를 돈다든지 아니면은 식단의 변화죠. 뭐 계란 삶은 계란 2개를 드시고 밥의 양을 좀 줄이시거나 아니면은 인제 그 야채를 좀 식전에 드신다거나 그다음에 아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 연소 결장 측정기 이런 걸 하시고요. 요렇게 하시면은 아주 인제 꾸준히만 하시면은 이분들이 뭐 한두 달에 살 빼신 게 아니잖아요. 한 6개월, 1년 이렇게 굉장히 시간을 두고 천천히 빼셨기 때문에 특히 체지방만 위주로 많이 빼셨기 때문에 이런 인제 약들을 끊거나 최대한 줄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뭐 많으셔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아 그냥 귀찮아. 약만 먹 예 그냥 편하게 약만 먹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노력하시면은 몸도 좋아지시고 약으로부터도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베이포트님께서 지방간도 약으로 줄일 수 있는지요? 아니요. 지방간은 저희가 인제 지방간 약을 원장님들께서 약을 주시는데 그 약은 약간 쪼금 빨리 인제 불났으니까 염증이 생겼으니까 불 끄는 용이에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간 수치는 좋아질 수 있지만 결국 내 지방 인제 간에 있는 지방을 걷어내는 약은 아니어서 근데 인제 저희가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GLP-1 아고니스트 있잖아요. 뭐 위고비나 마운자로 요런 계통이 그나마 좀 도움이 돼서 고런 약을 줄일 수 있는데 결국은 약보다는 결국 내 식생활 습관 바꿔서 체중 감량을 하셔야 됩니다. 약으로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승인을 받긴 했는데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줄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혈압 콜레스테롤 약이 불면증을 유발할 수도 있나요? 어 글쎄요. 가끔 고지혈약 드리면은 쪼금 좀 하시는데 주로 불면증? 잘 모르겠네요. 아직 불면증이 유발했다고 하시는 분은 없으셨는데 이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민경 님께서 92세 어머니께서 혈압약, 고지혈증약, 아스피린, 위장약 등등 아침에 드신 약만 6종류인 것 같아요. 이렇게 드신 지 벌써 20년이 되신 것 같아요. 혈압은 134 정도로 유지하시는데 계속 드셔야 할까요? 약을 줄여야 할까요? 혈압약을 드셔서 혈압이 지금 134 정도로 유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인제 어머니께서 연세도 많으셔서 지금은 인제 너무 타이트한 식단 관리라든지 사실 운동이 힘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인제 혈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연세가 들면 어쩔 수가 없이 딱딱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머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쪼끔 인제 식단이나 운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약을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희가 여러분들께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